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저번 공익했을 때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요양원 썰이 수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수요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다만 제가 시험도 있고 게을러서 자주 올리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번처럼 그림으로 할까 생각해 봤는데 영상이 길어질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 공익 썰뿐만 아니라 요양원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런 내용도 있을 거고 현실적인 요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유튜브 검색해봐도 현실적으로 요양원이 어떤가를 다루는 영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치매로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새로 재지정 받은 요양원으로 간 시점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그 요양원은 굉장히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전에 있었던 요양원은 5층이 전부 요양시설이었는데 이번에는 1층이 전부였습니다. 한 70평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좀 낡아 보이는 이미지였는데 제가 공익하면서 이 요양원 내부를 찍어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올리지를 못해서 좀 아쉽네요. 아무튼 이제 재지정 받아서 출근 시간인 9시까지 갔습니다. 거기 요양원에 직원이 총 6분 계셨는데 조직이 원장, 실장, 보호사 3명 그리고 조리사 이렇게 계셨습니다. 입소 노인분들은 8분 정도 계셨습니다. 제가 정확히 입소자분들의 수를 모르는 이유가 이게 몇 달마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새로 들어오시기도 해서 정확한 수는 그때 바뀝니다. 그리고 이 요양원에서 들어오는 노인분들은 다 어르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공익이 2명 더 있었는데 공익 생활하면서 딱히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진 않을게요. 다음은 요양원에서의 일과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지정 받은 요양원이 상당히 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시에 요양원 출근해서 걸레질합니다.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요양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걸레질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9시 반쯤에 이제 어르신들 간식이 나옵니다. 이거는 공익했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어르신들이 치아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빵을 물, 두유, 음료수에 풀어서 드립니다.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11시 반쯤에 어르신들 점심 식사가 나옵니다. 실제 나오는 식사를 제가 공익하면서 찍은 겁니다. 어르신들마다 식사는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점심 식사 드리고 양치까지 하면 끝입니다.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기억난 게 있는데 이 밥을 드릴 때 비빔밥처럼 반찬을 모두 다 밥에 섞어서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르신들이 편식을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치매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특정 반찬을 드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점심 식사 드리고 이제 옥상에 어르신들 빨래 널으러 갑니다. 제가 다녔던 요양원에서는 하루에 2번씩 목욕을 하셨고 넣는 데는 한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 빨래 넣는 일은 저희 공익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2시까지 공익들이 점심 먹으러 갑니다. 식대가 6,000원씩 나오는데 식대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혼자 밥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서 혼자서 오래 있어도 눈치 안 보이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데서 햄버거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2시 반에 어르신들 간식 나와서 어르신들 간식 드리고 그리고 3시에 널었던 빨래 다시 걷고 그리고 4시 반에 어르신들 저녁 식사 드리고 5시에 퇴근하면 끝입니다. 원래 규정대로라면 퇴근 시간은 6시입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은 한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남는 시간은 놀랍게도 모두 자유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잡일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쩌다 있고 그런 잡일 다 합쳐봐야 2시간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내부에 공익들 앉으라고 소파가 있었는데 그냥 누워서 자거나 핸드폰으로 자격증 공부하거나 이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복장 자유 공익은 원래 이런 제복을 입어야 하는데 제가 제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제복입니다. 그리고 근무지, 요양원 잠깐 이탈에 있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근무지 이탈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갔던 곳이 워낙에 편한 곳이었다 보니까 근무지 이탈에도 그냥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도 원래 규정대로라면 점심시간 1시간에 퇴근은 6시에 해야 하고 이를 복무 지도관이 감시 차원에서 와야 맞는데 귀찮게 올 리가 있겠습니까? 저 복무하면서 복무 지도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복무 지도관이랑 전화한 적은 있었습니다. 재지정할 때. 하지만 제가 그 복무 지도관님을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굉장히 편한 곳에서 근무를 했고 정말 편한 공익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점심시간 2시간이랑 5시 퇴근이 정말 좋았는데 제가 복무 초반에 잠깐 구청에서 일주일간 있으면서 구청 공익들 일하는 걸 봤거든요. 처음엔 진짜 구청 공익이 부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훨씬 편했고 구청으로 근무지 바꿔준다고 했어도 안 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구청이 행정이기도 하고 보통 일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복지 쪽은 일이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확률상으로는 행정 쪽인 구청을 가는 게 좋죠. 이제 말씀드릴 거는 현실적인 요양원의 환경에 대해서 제가 다 복무하면서 겪은 일이고 다 복무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이 복지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광경을 몇 번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첫 번째는 일단 요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치매입니다. 요양원에 오는 이유가 사실 치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해서 보호자들이 그냥 요양원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요양원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집으로 가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치매가 치료가 불가능하기도 하고 이 치매라는 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집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거의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원에서 생활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치매가 심하고 가볍고의 정도는 있습니다. 먼저 중증 치매로 치매 정도가 조금 심한 경우에는 아예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됩니다. 상대를 향해서 욕설을 한다거나 큰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중증 치매의 경우는요. 그리고 경증 치매는 대화는 되는데 제가 다음날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 기억 못합니다. 대화는 됩니다. 대화는 되는데 기억력이 아주 낮아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이 요양원에서 한 18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그 경증 치매 어르신이랑 대화는 되는데 그 다음날 지나면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매 노인은 절대 가족들이 케어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요양원에 부모들을 맡기는 자식들을 불효자라고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요양원에 보내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치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식들이 케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지간한 경증 치매 어르신들도 혼자서 소변이나 대변을 해결을 못해서 대부분 기저귀를 차고 다니십니다. 이러면 어르신들이 답답하니까 기저귀를 풀어 헤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저귀에 대변이 있어도 이 어르신들은 기저귀를 풀어 헤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물론 공익인 제가 뒤처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 분들이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데에서 그 치매 노인들의 손을 침대에 묶어 놓는다거나 하는 그런 고발 같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손을 묶어 두는 거 정도는 그게 노인 학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요양원에서 이 요양보호사 한 분이 이 어르신들 8명을 케어합니다. 그러니까 1대 8인 셈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요양보호사 분들이 쉴 시간이 없습니다. 한 18개월 정도 요양사 분들 일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데 엄청 힘듭니다. 일이. 대부분 요양사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이도 좀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을 묶어둘 수밖에 없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양보호사 분들의 수를 늘리면 더 좋겠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요양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의 보호자분들이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최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치매 어르신들이 남은 인생을 보통 침대에서만 보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경증 치매여도 사실 걸어다니거나 대화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통 집에서 이렇게 걸어다니시다가 한 번은 화장실이나 거실에서 넘어지십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도 있고 하니까 회복이 느리고 골절되기도 쉽겠죠. 그러다가 휠체어를 타게 되고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되면은 일단 남의 도움 없이 화장실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치매라는 게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휠체어를 타는 거동이 안 될 정도의 상태가 되면 대부분 이 시점에서 요양원을 많이 오십니다. 왜냐면 가족들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되니까 다리 근육을 쓰지 않게 되고 결국 하반신을 전혀 못 쓰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점점 치매는 심해지니까 침대 안에서만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침대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거동을 못하고 계속 침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침대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사실 돌아가셔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에 영상 찍을 거리가 생기면은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레트였습니다.